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심상정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아마 이 통상임금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그 정책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논란 그 자체는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에 그 GM의 데니얼 에커슨 회장과 만나서 통상임금 문제는 GM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보도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하셨는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알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사법부의 최고 권위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월권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이런 복잡성에 대해서 그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임금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그 노동계뿐만 아니라 또 지금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저도 또 노동의 가치를 대변하는 진보 정의당도 임금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기업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임금 억제 정책을 구사해왔던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아주 왜곡된 임금 구조를 장시간 노동의 해소와 맞물려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임금 체계의 핵심적인 기형적인 문제는 바로 기본급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당백화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수당의 가지수는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고 또 업종마다 다르고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게만 민간기업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업에서도 공공기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임금도 지금 기본급 대비로 보면 수당이 차지하는 포션이 40%를 넘고 수당 항목만 최대 32개로 제가 32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체계의 기형적인 구조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 내에서 임금 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임금 가이드라인이 민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여파로 지금 아주 낮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얹어서 결국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만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기용성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는 단순히 그 임금 문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OECD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불명예하고도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1749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16시간이 됩니다. 이 장시간 노동체계가 바로 저임금 구조, 말하자면 낮은 기본급의 수당 백화점이 합쳐져서 생활임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임금체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상임금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 통상임금의 로 비롯된 이런 정치적 쟁점,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법제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통상임금 문제로부터 비롯된 임금 체계의 장시간 노동과 연계되는 이런 노동사회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는 그런 폭넓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여러 차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인정한 수당조차도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통상임금에 대한 어떤 법적 해석이 논란이 되고 계속 노동자들은 사법부로 이 현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논란을 종지부를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해서 세계 1위 불명예의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맞아 워크쉐어링이죠. 이 세 가지를 묶는 그런 노동 전략의 대변화를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 그것을 저희 진보정의당의 이름으로 의제를 주도해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우리 이철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아마 이 통상임금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진 소장님 그리고 우리 박광일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기호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심상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특히나 이 통상임금 관련된 이번 사건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나마 몇 안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의 지금 현 상황을 좀 대변하고 또 그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 합리적인 그런 판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기로 나서는 거,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아예 이 여러 가지 분쟁들을, 논란들을 아예 입법화해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관련 입법화를 이번 저희 국회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좋은 의견들 들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한번 오늘 긴급하게 토론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제 토론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